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 관련 소식들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하고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뭐 투자가 어렵지 않았고 최고점을 달성한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 이제 행복하죠. 지금 시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대부분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성적을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오히려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과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사이클을 보면 매번 이제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마다 알트코인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 불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불장이 와야 되는데 비트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아직까지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분명히 이제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기가 꽤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반드시 한 번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그것이 과거와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좀 다른 패턴에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통해서 그 불장이 왔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매도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에도 좀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알트코인 불장 때 보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최고점을 달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책을 통해서 보셔도 알겠지만, 자기가 이제 알트코인을 지금까지 물린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조사해서 한번 찾아보면, 내가 알트코인 시즌 제일 고점에 이걸 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발견하게 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이제 과오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알트코인 시즌 불장 때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굉장히 고점일 때,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지 않죠. 근데 지금이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만 잘 활용해도 사실 알트코인 투자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투자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하나만큼 꼭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장이 끝난 후에 실제 제일 중요한 게 현금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불장이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시그널이 있어요. 그 시그널을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보면 비트코인 뭐 MBRV G스코어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불장이 끝났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 불장의 끝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일단 단기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좀 두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불장 때 보면 알트코인 시즌이든 비트코인 불장이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에 뭐 작게는 10배, 많게는 진짜 한 100배까지 이렇게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내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투자에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으로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쓰든지 아니면 대출을 갖고 와서 하든지, 지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해가지고 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제 물리거든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가져다 주는 그 기회와 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준 기회에 내가 흐름을 잘 탔을 뿐이지, 내가 뭔가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잘한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또 이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진짜 실력이 좋은 분들이 있고,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자기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투자 수익을 많이 냈으면 현금화를 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또 현명하게 이제 또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점점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에 자금이 많이 몰리지만 이제 이더리움에도 이제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은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이 많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더리움의 플랫폼 위에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약에 담보로 활용하면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그냥 뭐 일정 부분 현금을 대출한다든지, 그것을 담보로 기반으로 한 다른 형태의 그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전통적인 금융 방식으로. 근데 이더리움은 전통적인 금융 방식이 아니고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가지고 실제 그냥 플랫폼 내에서 누구나 쉽게 그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냥 더블 클릭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출을 일으킨 거를 가지고 뭔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에 그렇게 몰리는 것은 이더리움의 이제 특징으로 일한 것 같고요. 자금의 규모는 비트코인에 더 많이 몰리긴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볼 수 있는 지표상으로는 이더리움 위에서 이런 이제 담보물 같은 것들이 더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투자를 지금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뭐 포트폴리오 하나 다음을 하면 이더리움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더리움이 그 전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가총액 2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과 이제 경쟁하는 뭐 솔라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매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뭐 리플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도지코인 같은 것도 괜찮고,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코인들이 보면 이제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보면 시가총액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 뭐 10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이에요. 여전히 이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알트보다 리스크를 더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에 좀 적합한 코인들은 이런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코인들로 좀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언급드린 것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고, 그거 이외에 저는 이제 시가총액 뭐 100위권에서 200위권에도 있고, 뭐 좀 500위권 안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는 있죠. 근데 이제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작은 규모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코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새롭게 시장에 나온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지고 시장에 이제 나온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보통 시장에 출시했을 때 보통 한 뭐 500위권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시작하면 한 100위권에서 200위권에서 시작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제 신규 프로젝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리스크는 크지만 많이 성장할 때는 뭐 200%, 300%, 많게는 뭐 한 500%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또 많이 빠질 때는 한 70%, 80% 정도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한 7, 80%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고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상할 수 있는 것도 해볼 만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뭐 비트를 한 500만 원, 이더리움을 뭐 한 200만 원, 솔라나를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한 900만 원이 되잖아요. 나머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좀 시가총액 밑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 뭐 나눠서 이렇게 투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잃어도 이제 100만 원인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반기 비트코인 전망이 사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11만 불을 터치하고 나서 굉장히 좀 두 가지 진영 중에서 싸우고 있는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11만 부 이제 전고점을 다시 올랐고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상승장으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 조정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런 시장 속에 현재 있고,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뭐 불장과 베어리시 장 중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계속 이제 횡보 가운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구간대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10만 불 때 진입한 사람들도 이때 사실 정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기고, 아니면 또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세력들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제 조정이 와서 빠질 것인가 이런 이제 가운데 굉장히 좀 치열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비트코인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확실해지는데 그런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체 차트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하반기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런 시장 가운데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년 단기 전망도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왔고, 사실 어떤 올해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최고점을,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고점에 이제 팔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올 하반기를 아마 정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시장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하고 그렇지 않고 또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한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또 단기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이때 이제 매수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트가 예를 들어 한 20만 불 갈 것이라고 예상하면 굉장히 그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한 20만 불 찍고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이제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로 하면 한 1년 정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어차피 비트가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뭐 2억은 돌파할 가능성이 올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억을 돌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도 뭐 11만 불 찍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횡보 가운데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이러다 또 갑자기 크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2억을 돌파하더라도 그 전에는 비트가 또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것을 비트코인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비트가 2억 갈 걸로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 한 1억 뭐 4천, 5천에서 투자했는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 1억까지 같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거를 정리해야 되나 하면서 보통은 이제 손절을 하죠. 근데 손절하고 나면 어느새 비트가 또 2억을 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오랫동안 투자한 분들은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가 인기가 많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2억 돌파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했다가 중간에 이제 빠지는 구간을 보통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질 때 손절하고 났더니 손절하고 나면 또 비트는 또 갑니다. 보통 그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트를 투자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긴 관점으로 좀 비트가 많이 빠지더라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는 그럴 때 또 갑자기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원래는 그 대외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었고, 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뭐 채굴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특히 홍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는 어쨌거나 이제 작은 나라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 채굴을 다시 하게끔 허용한다는 것은 큰 변화죠. 왜냐하면 기존의 입장을 바꾼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이제 중국은 역시 미국을 이제 계속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채굴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미국은 오히려 채굴 기업들을 육성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진 거죠. 중국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그런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것을 좀 그냥 숨기고 있었는데, 채굴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대외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중국까지 저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전 세계의 질서도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의미로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좋은 뭐 호재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계속 중국이 지지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또 표방하는 것은 좀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해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주소 체계 자체가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해킹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이제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어떤 국방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그 인프라들이 다 동시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미 이제 암호학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체만 하면 되는 건데 비트코인도 역시 똑같이 양자 컴퓨터가 실제 나와서 당장 위협이 된다면 그 비트코인의 주소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이제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입장을 이제 조금 공부해 보셔서 좀 개인적으로 확증을 가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이런 이제 뭐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죠. 비트코인에 위협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라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자산 그리고 굉장히 금과 같은 금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의 역할로서 어떤 뭐 달러나 어떤 국채나 어떤 자산보다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통제되지 않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가질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관심도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게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투자할 때 비트코인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주식만큼 두려운 자산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잖아요. 회사인데 회사가 사실 10년, 20년은 괜찮지만 100년 이상 회사가 지속하기라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의 창업자도 자기네 회사도 뭐 한 10년 이상 어떻게 지속될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굉장히 큰 기업이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기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10년은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년 지속 가능할까?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주식시장에서 100년 동안 계속 상위에 있었던 주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100년 이상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소유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탈중앙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더 이제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없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고 금과 비슷한데 디지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어떤 굉장히 롱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의 주식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